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만 창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전 사랑하는 사람과 크게 다투고 나서 카카오톡 대화창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대방의 이름 옆에 떠있는 그 작은 숫자 1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지 확인하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멀리 던져버렸다가도 이내 다시 가져와 액정을 켜게 되는 그 간절하고도 괴로운 마음 말입니다. 숫자 1이 사라지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싶어 화가 나고, 숫자 1이 그대로 있으면 내 메시지를 읽지도 않을 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건가 싶어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이 작은 숫자 하나가 대체 뭐라고 우리의 밤을 이토록 괴롭히는 걸까요? 오늘은 우리가 연인과 싸운 뒤 왜 그토록 숫자 1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내밀한 심리적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운 뒤 숫자 1에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통제권의 상실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다툰다는 것은 단순히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을 넘어 관계의 주도권이나 안전함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싸우기 전까지는 언제든 연락하면 답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싸운 직후에는 그 확신이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끝내고 싶어 하는지 알 길이 없죠. 이때 우리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상황을 다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숫자 1이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1이 사라졌다면 최소한 내 메시지를 봤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 아주 잠깐의 안도감을 얻습니다. 반대로 1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아직 나를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더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이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심리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확인 편향이라는 심리와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내가 걱정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싸우고 난 뒤에 나는 비참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나만 힘든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숫자 1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역시 저 사람은 나를 배려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서운함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1이 빨리 없어지면 그래도 내 말에 귀는 기울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숫자 하나에 담긴 의미는 상대방의 실제 마음과 다를 때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기호에 나의 모든 감정을 투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작은 숫자에 집착하게 된 데에는 현대사회의 디지털 환경이 주는 독특한 스트레스가 큰 몫을 차지합니다. 과거의 부모님 세대가 연애할 때는 싸우고 나면 일단 집으로 돌아가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거나 편지를 썼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물리적 거리감이 당연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SNS와 메신저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상대방과 24시간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 삽니다. 연결이 당연한 시대에 살다 보니 연결이 끊기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카카오톡의 숫자 1은 실시간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상대방이 확인한 시간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일이 사라지지 않으면 뇌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보다 게임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친구들과 내 욕을 하고 있는 걸까? 와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절 민감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작은 반응이나 반응의 부재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싸운 뒤에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미확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여집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 없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숫자 1은 곧 나에 대한 애정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숫자 1을 지우지 않는 상대방의 심리 또한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바로 답장을 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까봐 일부러 거리를 두기 위해 읽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화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언의 시위로 숫자 1을 유지하기도 하죠. 결국 숫자 1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줄다리기의 도구가 된 셈입니다. 세 번째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유기공포, 즉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움은 그 공포를 자극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숫자 1이 사라졌다는 것은
일단 소통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뜻이기에 안심이 되지만 일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자신의 세계에서 잠시 차단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때 느껴지는 고통은 신체적인 통증과 유사한 내 부위를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는 소외감과 거절감을 물리적 타격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심리 법칙도 여기서 작동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끝마치지 못한 일을 더 잘 기억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심리입니다. 싸움은 시제되었으나 아직 화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미완성 상태입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읽지 않았다는 것은 대화가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채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뇌는 이 찜찜한 상태를 해결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게 만듭니다. 일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압박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초조함은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미완성된 관계의 신호를 처리하려고 애쓰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타인의 내밀한 삶을 관찰하고 확인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지, 상태 메시지를 내렸는지, 그리고 내 카톡을 확인했는지를 살피는 행위. 상대방의 마음속 날씨를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폭풍우 속에 있다면 상대방도 적어도 흐린 날씨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그 작은 숫자 1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숫자 1이 사라지는 시점은 상대방의 진심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소중해서 아껴 읽느라 늦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해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숫자 1에 집착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애착의 형태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직접적인 용어 대신 마음의 안전기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과 잠시라도 연결이 끊으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집니다. 이런 분들에게 숫자 1이 사라지지 않는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일단 동굴 속으로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들은 상대방의 메시지를 읽는 것조차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느껴서 일부러 숫자 1을 남겨두기도 하죠. 이처럼 서로 다른 마음의 모양이 부딪힐 때 숫자 1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무기가 되어,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함이 상대방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상처 때문인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몇 가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24시간의 법칙을 적용해보는 것. 싸우고 난 직후 우리의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보다 본능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훨씬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때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숫자 1 하나에 온갖 부정적인 상상을 더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고 지금 당장 답장을 받고 싶지만 딱 하루만 이 상황을 묵혀두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잠시 전원을 꺼두는 것도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으면 어제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던 그 숫자 1이 그냥 단순한 기호로 보이기 시작할 것. 상대방에게도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줄 때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을 글로 옮기되 전송 버튼은 누르지 않는 연습입니다. 상대방이 숫자 1을 지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서 독서를 붓거나 비아냥거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카카오톡 대화창이 아니라 휴대전화의 메모장을 켜보세요. 하고 싶은 모든 말을 필터링 없이 쏟아내는 것이,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거나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적어내려가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둔 글을 몇 시간 뒤에 다시 보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화풀이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확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숫자 1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나를 무시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대신 우리 관계에 쉼표가 필요한 시간으로 바라요. 상대방이 지금 내 메시지를 읽지 않는 것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마음을 고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실수할까봐 일부러 메시지 확인을 미루거나, 즉 숫자 1은 단절의 표시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성숙한 기다림의 표시일 수도.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행복을 상대방의 반응에 맡기지 않느냐. 우리가 숫자 1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행복의 스위치를 상대방이 쥐고 있기 때문. 상대방이 읽어주면 행복하고 읽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삶은 너무나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일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보내놓고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 자신을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돌볼 때 상대방의 숫자 1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이지만 그만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다. 숫자 1이라는 작은 프레임 안에 갇혀서 소중한 사랑을 갉아요. 화면 속의 숫자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의 진심을 믿어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숫자 1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보세요.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오늘 밤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게 잠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숫자 1에 집착했던 이유는 그만큼 상대방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를 이제는 조금만 더 나 자신을 향해 돌려보며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질 때 비로소 상대방의 진심도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이다. 더 깊고 따뜻한 심리학 이야기로 다시 찾니다. 지금까지